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조금은 특이한 걸로 좀 해요. 왜냐면 우리가 미술만 다루는 것보다 그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문학과 미술 사이, 미술과 문학 사이라는 콘텐츠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미술과 문학, 문학과 미술, 이 둘은 예술에 있어서 서로 떼어낼 수가 없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먼저 미술적인 측면만 조금 살펴본다면 그림을 하나 봤다고, 우리가 회화를 하나 봤다고 가정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미술적인 측면, 구도라든가 색깔이라든가 그런 미술적인 겉모양만 가득 차 있다면 그 그림을 보고 우리가 즐거워하거나 행복해하거나 또는 슬퍼하는 감정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림을 보고 너무 행복해요, 나는. 어떤 그림 보고 너무 좀 우울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건 분명히 회화가 다른 정신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림은 정신적인 일이다. 즉 그림 속에 작가의 정신과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그림이 아니다. 동양에서는 여기서 하나를 더 플러스 시켜요. 혼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에 어떤 정신적 사상이 없는 그림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문학과 미술 사이라는 콘텐츠를 제가 개발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신력을 그림 속에 풀어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 길 중에 하나가 문학 작품을 많이 감상하고 문학 작품을 같이 공부를 해보고 문학 작품을 자기가 직접 시와 수필 이런 것을 써보는 작업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우리 유튜브에 요즘은 댓글에 유명한 소설가 선생님도 득 들어오셔가지고 발자국을 남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왜 그림 채널에 들어왔을까요? 얘네 둘은 떼어내야 뗄 수 없는 자매 예술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런가를 좀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예로부터 문학과 미술은 어느 장르보다 가까운 자매 예술이었어요.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엄청난데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학과 미술은 서로에게 울림을 줘요. 그리고 대울림을 주고 정신적 교감을 나누었어요. 그 아주 흔한 예로 하이데거의 들길, 그거는 완전히 회화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상징주의 시와 인상파들의 그림, 둘이 연관이 굉장히 있어요. 그 다음에 보들레르와 쿠르베, 보들레르와 쿠르베는 엄청난 교감을 나누었죠. 그래서 쿠르베의 그림을 보면 여기에 책 읽고 있는 남자가 하나 있어. 요 사람이 보들레르예요. 굉장히 둘이는 굉장한 친분이 있었지만 서로 그림을 평하고 글을 평하고 좋아하고 상호 보완적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문학 작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해요. 요즘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인데 너무 인연의 끈을 쉽게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알콩달콩 좋았다가 가슴 뛰고 벅찼는데 무슨 상대방에 대한 오해, 상대방에 대한 편견,
상대를 가지려고만 하는 집착,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한 어떤 갈등, 이런 요소로 아름다웠던 인연을 쑥딱 가위처럼 잘라버리고 그 사람 있는 곳에는 오줌도 안 눈다 라는 말을 타인에게 또 하기도 해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남에게 상처받는 것이 많지만 저 또한 남에게 그러한 상처를 주는 일이 많을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좀 반성하고 서로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프로이드는 이런 말을 해요. 무의식이 가장 예술 작업하는 데 필요한 첫째 조건이다. 그런데 이 무의식이 두 사람한테, 두 형태의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있다. 하나는 예술가들이고 하나는 정신병자들이다. 이 둘은 똑같다. 백지장 한 장 차이다. 무슨 얘기냐면 프로이드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해드리면 무의식이 막 오면 이 사람들은 전진뺏기 할 수가 없는 거야. 앞으로만 나가는 거야. 오로지 전진이야. 그런데 예술가들은 그 복받쳐 오르는 감정, 희열, 광기, 열정, 이런 거를 그림을 막 그린다든가 술을 막 이태백이처럼 술을 막 먹고 달을 보고 춤을 추고 시를 쓴다든가, 그 다음에 연극인들은 막 연기를 땀 흘리면서 자기의 그 광기, 열정을 뿜어낸단 말이에요. 노래하는 가수들은 아무리 집안에 슬픈 일,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무대 앞에 서면 아주 자기의 열정을 내뱉어버림으로써 그러한 무의식적인 광기, 흐느끼는 열정, 이런 거를 해소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승화라 그래요. 거기에 비해 정신병자는 그러한 광기, 열정이 오면 우리 예술가들처럼 발산하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가슴앓이하고 앓다가 결국 병이 되는 거예요.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둘 다 원인은 똑같은데 발산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좀 내가 재밌게 표현하자면 예술가들은 막 그런 무의식이 올라오면 여기를 가는데 길이 막혔으면 이렇게 돌아서도 나가는 방법을 아는데 정신병자는 가다가 그냥 땅 그냥 부딪혀서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혹 작업을 하다가 그러한 것이 나올 때는 그림으로 해소를 하면 좋겠어요. 각설하고 그 쉽게 인연을 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 또한 여러분들 또한 서로 인간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학작품 하나를 감상하기로 해요. 고려시대의 고려 백성들은 이런 노래를 길거리에서 하고 다녔었어요.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기니딴 그치으리까 지문회를 외우곰 여신달 신이딴 그치으리까 벽이 디셔니 니러신이이까 니러신이이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제가 현대어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너와 내가 맺은 아름다운 인연의 사랑의 유리구슬이 바위에 떨어져 깨어졌어. 산산조각이 났어. 그래도 그 구슬을 꿰매고 있는
끈은 끊어지지가 않았잖아. 기니딴 그치. 그대가 나를 미워하며 천년을 나를 안 만나도 나는 그대를 향한 사랑, 그대를 향한 정은 변치 않을게. 변치 말자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구였나요? 박수. 참 아름다운 시예요. 우리가 인연의 끈을 맺었으면 서로 오해, 갈등, 편견이 있어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한번 되돌아서서 다 내 탓이다 생각을 하고 다시 그 사람을 만나서 손을 잡고 예전의 모습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제 감정이입이라는 미술 공부, 미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를 한번 해보기로 해요.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소리에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나님의 광장 같은 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라도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휙 돕니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미학자 크로체, 중국의 미학자 주광첸이 이야기하는 감정이입과 굉장히 연관지어서 제가 좀 미학 강의를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이렇게 포토샵으로 했는데 똑같은 비둘기예요. 지금 내 시를 지금 감상하고 나서 요거는 성북동이에요. 요거는 내가 살고 있는 중곡동이야. 요게 성북동이라고 하면 똑같은 비둘기인데 여러분들은 이쪽 비둘기가 더 예뻐 보여요. 이것이 감정이입이라는 거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바닷가요? 좋아요. 부산에 해운대 바닷가 5, 6도가 딱 보이는 바닷가로 한번 머릿속에 한번 연상을 해봐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5, 6도가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쫙하게 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와 하고 보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넓은 바다에 안개가 쫙 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 속에 한 여인만은 가슴을 조아리고 있는 거야. 마치 울 것처럼. 왜 그러냐 하면 밤에 나갔다가 밤 고기를 잡고 새벽녘에 돌아오는 그 배에 자기 남편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어부의 아내는 저 짙은 안개 때문에 배가 암초에 부딪히지는 않을까. 저 사랑하는 내 남편이 잘 올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정이입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문학작품 속에서 그러한 감정이입을 공부를 함으로써 자기 그림의 미술 회화작품, 공예작품, 조각작품에 그런 것이 응용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양의 시 하나, 우리 한국의 시 하나를 했어요. 그렇다면 중국 문학작품을 하나 감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끝날 시점인데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 애청 구독자 선생님들, 그리고 나한테 온라인 교육을 외롭게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내가 한번 올려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 있어라. 자, 중국의 당나라의 가장 유명한 시인 중에 이백이 있죠. 그 이백의 시인데 찡예스라는 시예요. 고요한 밤의 생각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중국어지만 중국 시는 중국어로 해야 제맛이 나거든요. 窗卷明月光，疑是地上霜。举头望明月，低头思故乡。 내 머리맡에 밝은 달빛이 비추었네. 마치 아침 서리가 눈처럼 내린 듯했다. 아, 고개 들어 밝은 달을 보고 고개 숙여 고향을 생각하네. 지금 울었어. 외국 계시는 한 분. 얼마나 타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문학과 미술은 자매 예술인 것처럼 문학과 미술이 주는 서로의 교감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를 좋아하시고 문학 작품을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 사회 환경이 어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밖에 안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문자가 막 와요. 미쳐버릴 것만 같으대. 집안에만 있으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미쳐요. 오히려 더 좋아. 혼자 있는 게. 그런 걸 간혹 좀 생활을 해보세요. 혼자 있으면서 가족들 간의 소중함도 좀 느껴보고, 혼자 있으면서 화분에 물을 주면서 시상도 한번 떠올려 보고, 우리가 그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 나의 소중함, 또 내 가슴 속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짧게 문학과 미술, 미술과 문학 사이라는 인문학 시간을 좀 가져봤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다음 시간 우리가 또 실기 시간, 다른 시간에서 또 만나 뵙기로 해요. 오늘 감사합니다.